근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이게 이제 리니어 컨스탄트 코에피션트 디퍼런스 이퀘이션이라고 이제 주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디지털 필터를 구현한다, 디스크 타임스 필터를 구현한다는 얘기는 사실 적당한 AK와 BK에 대해서 저걸 쓰는 거죠. 저게 구현되는 방식인 거고, 물론 똑같은 내용을 다른 형식으로 구현할 수도 있겠지만, 저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마치 어떤 시스템이 주어지면 이게 미분 방식으로 이 출력이 정해지듯이 얘도 입력 X와 출력 Y가 저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이게 저게 기본이고, 근데 저걸 분석을 하는 건데 분석하는 기법 중에 하나로서 우리가 퓨리의 시스템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분석하는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폴제로 플랫도 있고 퓨리 테스트. 각각이 저게 어떤 건지 분석하는데 이제 기본이 되는 건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폴제로 플랫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 포인트가 뭐냐면 자 그럼 이게 이제 이 시스템의 특성을 담고 있는 함수인데 이 시스템 특성을 담고 있는 함수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걸로 쓰는 거죠. 써놓고서 어떻게 분석을 할 거냐를 보는 건데 중요한 정보 두 가지가 제2의 매그너튜드 또 한 가지가 제2의 페이지. 첫 번째 매그너튜드부터 보겠다는 거예요. 매그너튜드 보면 어떻게 하면 되냐? 별거 없어요. 그냥 이거의 절대값을 구하시면 되는 거죠. 지금 자연스러운 얘기예요. 내가 이거의 매그너튜드를 알고 싶다. 이걸 하시면 되는 거죠. 단 곱하기는 A와 B 곱한 거의 절대값은 A의 절대값 곱하기 B의 절대값이죠. 그래서 하나하나 쪼개겠다. 그 얘기예요. 맨 이거는 내가 G 트랜스폼한 결과에 Z자리에 이 J to the 오메가를 넣고 그냥 절대값을 씌워서 매그너튜드를 보겠다라는 거죠. 이거는 각도를 씌워서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A 곱하기 B의 각도는 A의 각도 더하기 B의 각도죠. 그렇죠? 그 식을 쓴 거죠. 그러니까 이거와 이 식은 그냥 원래 알고 있었던 이 식에다가 이수분의 1을 쓰긴 했죠. 이수분의 1을 쓰긴 했죠. 프랙션에서 쓰긴 했지만 저 식에다가 절대값을 씌우겠다. 각도 기호를 씌우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각도 같은 경우는 A와 B의 이거죠. 뭐냐 쓰면 A와 B의 각도는 각도 A 더하기 또 그 성질을 연달아 써가지고 요걸 얻은 거고 이거는 먼저 되게 쉬운 건데 이것도 사실은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데시벨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데시벨 결국 로고 씌우니까 뭐 그런 관점에서 데시벨은 또 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그룹 빌라서티 그룹 빌라서티가 아니라 그룹 딜레이 그룹 딜레이 그래서 요거를 그냥 미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그냥 요 위에 거 미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 현대에 와서 컴퓨터 발달한 시점에는 사실 저렇게 쓸 이유가 굳이 없어요. 어차피 그냥 기계로 계산할 거니까. 근데 옛날 같은 경우는 내가 이걸 계산하고 싶은데 이런 느낌인 거예요. 제가 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데 지금 종이와 연필밖에 없어요. 자도 있고 자도 있고 종이와 연필이랑 자가 있고 여러분 전자기억 시간 스미스 차트 이런 거 배웠을 거예요. 컴퓨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거죠. 그대로 이렇게 되는데 이걸 그리고 싶은 거예요. 오메가가 4분의 파이일 때 그리고 싶은 거예요. 어딨지? 그러면 이제 4분의 파이인데 여기다가 딱 놓고서 어떻게 하고 싶다? 폴과의 거리를 자로 재고 폴과의 거리를 자로 재고 제로와의 거리를 자로 재고 제로와의 자리 거리를 재서 곱하기 몇 번을 해서 여기다 점을 찍겠다는 거예요. 자,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수식이 이거예요. 이 수식을 딱 보시면 결국 요 기본 유닛을 곱하고 그러니까 제로와의 뭐 유닛 폴과의 요거를
곱하고 한데 해보세요. 요게 1 뺀 요건데 저거랑 같은 값이 뭐죠? 저거랑 같은 값이 요거랑 같은 값이 이거. 얘랑 같은 값이 이거죠. 두 복소수를 빼서 절대값 씌웠다는 얘기는 거리예요, 거리. 이거는 K번째 제로와의 거리. 요거는 K번째 폴과의 거리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그려놓고 진짜 옛날에는 이렇게 자를 대고서 재서 센티미터를 잰 다음에 곱하기를 해가지고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린 거죠. 아마 한 24시간 걸렸겠죠. 24시간. 그렇게 시스템 분석하는 그건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뭐 제가 너무 기다리진 않는데 기본적으로 JK번째 제로와의 각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선을 긋은 다음에 요 각도 제곱, 요 각도 제곱, 요 각도 제곱 그걸 다 하고 빼고 해가지고 이상 그래프를 또 그리는 거죠. 그게 옛날에 했던 거고 이게 현대는 그 저걸 굳이 해야 될 위상은 굉장히 떨어지지만 컨셉은 알고 계셔야죠. 컨셉. 그래서 폴제로 풀할 수 있으면 차곡차곡 그리면 되겠구나. 라고 얘기를 해서 하셔야 되는 거고 자 지금 실전 예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뭐 시스템 만들면 이런 게 나왔겠죠. 그러면 이걸 3차 방정식 없이 풀어요. 그러니까 뭐 뉴턴스 메소드라고 하세요. 뉴턴스 메소드. 뉴턴 메소드. 방정식 쓰는 방법. 그러니까 그때는 뉴턴 같은 사람들도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5차 방정식 쓰는 게 큰 이슈였던 거죠. 우리는 이제 뉴턴의 메소드는 기계가 알아서 돌려서 이제 해를 걷지만 뉴턴은 이거를 풀어야 되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뉴턴의 메소드를 쓰든 뭐 가우스의 메소드를 쓰든 뭘 해가지고 이걸 풀어가지고 그림을 찍는 거죠. 그림을 그렸죠. 그 다음에 자를 갖고서 한 땀 한 땀 아까 거리 재고 예를 들어 거리 재고 분모로 가고 분자로 가고 해가지고 요 그림 이렇게 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너무 뭐 정교하게 하실 필요 없죠. 멘탈 모델이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메가 0이면 여기서 어디? 얘는 강화된 녀석, 제로할 거리는 약화된 녀석. 강화되는 쟤는 여전히 쟤는 얼쑤 약해지네, 0이네, 좀 커졌겠지만 또 0 됐네, 이걸 보셔야 됩니다. 이걸 보시면 여러분 제가 이걸 그리다 보면 정교하게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이거가 줄고 0도 0되고 뭐 이런 건 여러분 바로 하셔야죠. 그렇죠? 요 각도 굴이라는 건 안 낼게요. 요거 굴이라는 건 낼 수 있습니다. 홀의 근처에 있으면 크고 세로 근처에 있으면 작고. 요거 미분한 게 요것도 사실 이것만 잘 그리면 그거 할 수 있게 요거의 미분이니까 요것만 잘 그리면 요게 그룹 기능. 자, 요즘에는 그렇지만 그냥 기계에 A랑 B를 넣어주면 끝나는데 A랑 B라는 게 별게 아니라 요 네 개의 숫자가 A고 요 네 개의 숫자가 위에 있는 숫자 B인 거죠. 요즘에는 그냥 A랑 B만 넣어주면 저런 그림이 탁 튀어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만든 필터의 특징을 다 알 수 있다.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배운 걸 갖고서 실전에 쓰는 건데 이 그림이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자, 뭐만 포인트에서 보시면 되냐 하면 딴 거 다 지우시고 이 그림에 여기에 폴이 있어요. 여기. 이 절대값의 크기는 이거죠. 스테이블 하다가 알 수 있게 유니서클 안에 있으니까 스테이블. 이거에 에너지브랑 페이지가 있다. 자, 이건 너무 디테일하게 안 보시더라도 아이 대강 눈치껏 봤을 때 이게 뭐 머리 같은 거 표현하려고 썼구나라는 느낌이 오시죠. 여기 U1은 뭐예요? 폴과의 요게 화살표라는 거는 그냥 톡톡톡톡 하면서 갑자기 계산할 거라는 거 표시해 놓은 거고 U라는 거는 폴과의 거리, V라는 거는 제로라는 거. 이렇게 적어놓은 게 그냥 의도가 이렇구나. 수식을 하나하나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 굳이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의 의도는 저 빨간 저걸 따라가면서 하나하나 가면서
표현하려고 하는 거다 라고 하시면 되고, 또 그 다음에 요 폴과의 각도, 그 다음에 뭐 제로와의 각도, 뭐 그런 걸 따져가지고 뭘 하는구나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강 요런 그림 그리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요런 그림 그리실 수 자, 그러면 뭐 기말고사를 치신 아무런 문제가 없으실 거고요. 네? 딱 봐도 이거는 로페스 필터네요. 로페스 필터. 로페스 필터고. 자, 이것도 뭐 그림이 되게 복잡하게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뭐 그렇게 막 복잡한데, 일단 뭐 본질적인 부분을 보시면 다 보세요. 어? 제로와의 차이로 표현했네? 폴과의 차이로 표현했네? 이거 절대값 씌우면, 절대값 씌우면 폴과의 제로와의 거리, 제로와의 거리, n번째 제로와의 거리, 첫 번째 폴과의 거리, 두 번째 폴과의 거리, 폴과의 거리. 아, 이렇게 되는구나. 뭐. 그런 의도로 썼구나. 각도는 어떻게 되느냐? 우선 뭐 빈제로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냥 파이냐 관리겠고, 요거 몇 번 빼내에 따라 여기 있겠지만 이 뒷부분을 보시면 어? 제로와 이런 각도, 폴과 이런 각도. 아, 하나의 폴, 하나의 제로에 대해서 그걸 다 해가지고 더하거나 곱해가지고 하면 된다. 이렇게 했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을 보시면 그렇구나. 제로에 너무 가까우면 이게 0일 테니까 제로할 거리가 다 0이 되겠지. 폴에 너무 가까우면 얘가 0이 될 테니까 크겠지. 이게 뜻이지. 이 그림도 그냥 느낌을 받은 뜻인데 여기 제로가 있으면 이렇게 이게 주파수라고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이렇게 되겠지. 그거 표시한 거야. 그러니까 저 그림이 말하자면 그냥 대단한 얘기는 아니고 저기가 오메가 제로죠. 매그너튜드가 이렇게 되는 거라는 얘기를 요거를 이렇게 그림을 갖고 와서 이렇게 붙여놓은 거죠. 각도가 이렇게 올라가면 0이 될 거다. 또 올라가면 이렇게 될 거다. 요거를 이렇게 두 개 해놓은 거죠. 마찬가지로 얘도 똑같은 의미로 각도가 이렇게 올라가면 뾰족해질 거다. 폴이 근처에 있으니까. 폴과 폴 제로 플랫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뭐 자동 제어를 들으셔도 그렇고 신호 시스템을 들려도 그렇고 폴 제로가 가장 이 시스템의 이 필터의 특성을 이해해 주는데 굉장히 직관적인 거고 거기 플러스 내가 어떤 특성을 여기다 부여하고 싶다. 그랬을 때 굉장히 직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해 주고 폴을 딱 넣고 나면 그거 갖고서 개수 A0 뭐 B0 계속 계산하면 되는 거고. 자, 여기서 얘기 나오죠? 내가 어떤 프리퀀시 오메가 제로를 블락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유니서클 위에다가 그 자리에다가 제로를 넣어라. 굉장히 명확하죠. 내가 어떤 프리퀀시를 앰플리파이 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는 아니고 거기 넣으면 무한대가 되니까 그 근처에 넣는데 한 가지 추가 조건이 또 있죠. 뭐가 있어요? 유니서클 안에 넣어라. 내가 이 주파수를 키우고 싶으면 여기다 홀을 넣으라고. 여기다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반칙이죠. 여기다 넣어도 안 되고 안쪽에 넣으면 되죠. 그렇게 디자인한다. 이게 디자인의 기본 원칙이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딱 보시면 이제 여러분이 느낌 오셔야 되는 거죠. 이거 보시면 X밖에 없잖아요. 이거 FIR 붙여보네. 제로밖에 없겠군. 이거 보시면, 이렇게 돼서 나중에 이거 폴이 있겠구나. 밑에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네요. 자, 여기에 제로가 하나만 딱 있어요. 여기에 제로 하나. 제가 뭐 그림이 되게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그리는 건데, 뭐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냥 생각해 보시면, 이거 폴 근처네? 있겠네? 폴로부터 멀어지네? 점점 좀 줄겠네? 반대쪽으로 오면, 폴로 진짜 머네? 되게 중요해. 이런 식으로 매그너튜드를 눈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이제 컴플렉스 폴인데요. 심플 컴플렉스 폴이라고 해서 그냥 보시면
여기만 폴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필터 개수가 복소수가 들어가야 되니까 좀 프랙티스하지는 않을 거죠. 어찌되었든 간에 노란 폴이 있다면 이렇게 쭉 가시다가 여기서 제일 세겠죠? 위치가 너무 이쪽으로 쉽게 된다 아무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좌우 대칭이 아닌 경우는 내가 개수를 복소수 개수를 쓴다면 얻을 수 있죠. 근데 뭐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는 없죠. 우리가 뭐 필터 설계하는데 굳이 복소수 개수 쓸 이유는 없죠. 자, 그리고 요걸 딱 보시면 여러분이 이제 시작 아셔야 될 게 리얼 밸류를 갖는 신호의 퓨리에 트랜스폼은 매그너튜드는 우함수, 페이지는 비함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으셔야 되죠? 필수 개수 피터가 아니다. 라고 하시죠. 네, 필수 개수 피터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부분들은 뭐 페이지 수는 되게 많은데 여러분들이 페이지 수가 되게 많은데 제가 시험 문제를 내더라도 대강 개형을 그려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니까요. 그 의미를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는 수식 하나하나는 어, 그게 뭐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뭐 이런 그림들 저 이제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그림들 여러분 그리시는 거 그냥 뭐 아니 거리 쟀구나, 각도 쟀구나, 이거 바고 빼고 했구나 그 정도면 충분해. 자, 그리고 뭐 저 위에 노란색 그림 보고서 느낌 받으셔야 되고, 자, 이것도 뭐 그런 값도 하시면 되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세컨드 오더죠. 세컨드 오더라는 얘기는 여기까지만 쓰면 퍼스트 오더인데 그 이까지 쓰면 세컨드 오더인 거, 만약 3까지 들어가면 서드 오더가 되겠죠. 자, 그러면 세컨드 오더니까 4이 되는 거고 10을 갖고서 쓰면 이렇게 되는데 컴퓨터 그릴 때 저거로 그리면 되는 거고, 눈대중으로 대강대강 하려면 자, 요 그림에다가 4를 2개 딱 찍죠. 그러고는 눈 따라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뭐 그냥 시작을 했는데, 프라이가 거기서 커졌다, 피크 치고, 그 다음에 쭉 갑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이 그림을, 요 표를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운데 AK, BK라고 넣는 거는 필터는 현실적으로 요 형식으로 실현이 된다라는 뜻에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내가 필터라고 했을 때 뭐 엄청난 거 뭐 얘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걸 얘기하는 거니까 내가 라지 N과 라지 M, 그다음에 AK, BK를 잘 골라 넣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숫자 한 10개, 20개를 결정하는 거죠, 필터라는 게. 그런 의미에서 가운데에 AK와 BK를 놔둔 거고요. 자, 우리가 그걸 갖고서 앞에와 같은 처분 방정식이 있으면 G 트랜스폼을 해서 HZ 것이죠. 그렇죠? 그럼 HZ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홀과 제로를 봅니다. 홀과 제로. 그러면 이거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특성들을 알수 있어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여기서 퓨리어 트랜스폼을 해도 되는데 여기 Z 자리에 이 Z 오메가 넣으면 되죠. Z 오메가 넣으면 이걸 보고서 오메가 별 얘가 통과시키는지 안 통과시키는지 알아. 그 주파수 특성은 아는 거. 내가 로페스 필터를 테스트 버전 알아. 그 다음에 이걸 갖고서 요거 있으면 타임 도메인에 디퍼런스 이퀘이션을 구할 수도 있고 임펄스 리스판스를 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의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룰 수 있는 방법이 최소 지금 세 가지인 거죠. G 트랜스포머에서 보는 거, 퓨리어 트랜스포머에서 보는 거, 그다음에 임펄스 리스판스 보는 거. 아까 다 뭐 똑같은 얘기지만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는 필요 충분 조건이지만 여러분 직관적으로 뽑을 수 있는 정보가 양이 다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자, 첫 번째 읽어봅시다. 오메가가 오메가 제로일 때 프리커시 컴포넌트를 내가 서프레스 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다가 제로를 놔라. 당연한 얘기죠. 내가 to amplify a frequency component at 저기에다가를 강화시키고 싶다. 그러면 거기다가 가까운 곳에 유니서클 안에 포를 놔라. 그렇죠?
그다음에 내가 뭐 이제 리얼 코이피션트로 만들고 싶다면 항상 폴과 제로를 배치할 때 컨주게이트로 넣어라. 그렇죠? 그러면 3은 뭐 페이지에 관한 얘기니까 넘어가고, 3이 아니라 이거 넘어가고 이거 보시면 어, 이것도 원점에 있는 폴과 제로는 영향을 못 준다 라는 건데 모든 거에 대칭적인 구조니까 뭐 넘어가면 돼. 뭐 인텐드가 중요한 애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얘기가 이제 또 하나 끝났고요. 자, 이제는 그냥 배우고 갖고서 뭐, 이 챕터에서 배워야 될 핵심 내용은 다 끝났어요. 이제부터는 이걸 갖고서 설렁설렁 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필터가 하나 주어졌죠? 필터. 이거는 뭐 주어졌고 HZ 이렇게 구하면 되고 그다음에 뭐 소명 관계가 귀찮겠지만 임펄스 리스폰스 구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얘를 내가 어떤 진짜 어떤 시스템으로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구현을 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죠. 이게 메모리 같은 컴파일러예요. 곱하기. 자, 그러니까 저렇게 구현하면 되는 거고 여러분이 A1과 A2를 적당히 잘 넣음으로써 내가 원하는 특성이 되도록 하는 건데요. 자, 어, 음, 이거는 뭐, 자, 보시면 폴과 제로의 위치가 몇 돈지는 뭐 오메가 제로라고 적어놨네요. 이 정도 되시면 오메가 제로일 때 뭐 시스템 했어. 이 정도 그리실 수 있으면 저는 점수 다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나치 필터인데요. 나치 필터. 그러니까 나치 필터는 뭐냐 하면 요거랑 비슷한데 여기에 제로까지 이렇게 딱 맞춰 놓는 얘를 제로가 있다 아니고 얘를 나치 필터라고 해요. 어떨 때 쓰는 거냐 하면 내가 특정 주파수를 확실하게 지우고 싶어. 여러분이 뭘 녹음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한 소리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내가 한 소리를 작정하고 지우고 싶을 때 쓰는 게 나치 필터인 거죠. 나치 필터는 보시면 여러분이 한점이에요. 자, R은 여러분이 뭐 결정해야 될 숫자고 저희가 영승부 넣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오메가 제로가 내가 지우고 싶은 그 주파수. 그걸 딱 써놓으시면 필터 만들기 위한 모든 게 다 됐고 이거 갖고서 차분 방정식 어떻게 쓰면 되는 거죠. 네, 끝납니다. 이거 갖고 차분 방정식 어떻게 얻으면 써봅시다. 이거 갖고서 차분 방정식 얻어봅시다. 디퍼런스 이퀘이션을 이거로부터 얻어봅시다. 디퍼런스 이퀘이션을. 그다음에
자,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거 다 쓸 생각은 없고 이렇게 주어져 있다. 내가 이걸 디퍼런스 이 시스템을 내가 구현하겠다. 디퍼런스 이퀘이션을 구현하겠다. 제가 뭐 길게 쓰지만 사실 이게 다 암산을 할 수 있는 양념이죠. 이 두 개가 한 세트인 거죠. 사실 같은 얘기를 좀 다르게 적어놓은 거죠. 여러분한테 이런 게 주어지면 바로 디퍼런스 이퀘이션을 쓰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이번엔 제가 암산을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게 어려우시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냥 거의 기계적인 번역입니다. 자, 그러면 저 HTTP에서도 줘도 있다. 막 차분하게 주면 두 번째 시간. 이거에 대한 진행 숫자로 엑스라고 보여주는 거. 그냥 뭐 암산을 할 수도 있죠. yn 빼기 이거 곱하기 yn 빼기 1 더하기 이거 곱하기 yn 빼기 2 이거로 b제로 xn 빼기 b제로 이거 곱하기 xn 빼기 1 더하기 b제로 xn 빼기 그러니까 뭐 거의 뭐 그냥 다이렉트 트랜스레이션 같은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구현하시면 되니까 여러분이 요 그림을 보시고서 나치 필터에 폴과 제로를 배치하신 다음에 막상 실현하실 때는 그거를 차분 방지 형식으로 바꿔서 프로그램 코드에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메모리가 필요하겠죠. 자, 이 나치 필터라는 놈이 굉장한 놈이죠. 퍼스트 보세요. 내가 원하는 애를 완전히 잘라버려요. 다른 애들은 거의 다 통과시키고. 그러니까 내가 받은 신호에 아주 굉장히 거슬리는 주파수가 있다. 얘는 내가 진짜 없애버리고 싶다. 그러면 계산량은 거의 안 먹죠. 탭수가 뭐 y까지 합쳐서 5개 되나요? 곱하기 몇 번 하고 나면 곱하기 몇 번 하고 더하기 몇 번 하고 나면 그 주파수를 다 날려버려요. 그 정도 계산량을 갖고서 그걸 FR 필터로 구현하려면 점선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 말이냐? FR 필터로는 이렇게 샤프한 걸 만들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IR 필터의 굉장한 장점. IR 필터의 장점은 굉장히 적은 계산량과 적은 메모리로 굉장히 샤프한 컷오프 프리퀀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거고 단점은 스테이블하지 않을 수 있고 그다음에 뒤에 좀 나오는데 파이나이트 워드 렌스 이펙트라고요. 파이나이트 대단 얘기가 대단 얘기가 여기서 워드라는 거는 내가 이제 숫자 컴퓨터로 표현하는데 무한 프리시전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계술 근사하다 보니까 근사에 민감한 거죠. 왜냐하면 굉장히 높은 프리시전 요구하는 뭐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자, 정성균 연구 이 그림을 보고서 뭐 평을 한번 해보시죠. FI하고 IR에 대해서.
뭐 지난 시간에 결석을 하셨으니까. 김희성 군 표현 한번 해보시죠. FIR은 리니어 페이지. 이게 어떤 상황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일 수 있어요. IIR은 리니어 페이지가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리니어 페이지가 중요한 애플리케이션이다. 그러면 계산형을 투입해서 FIR을 요거를 좋게 만들 수는 할 건 없죠. IIR을 못 씁니다. 그래서 그 장단점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 보시고서 자, 요게 나치 필터. 뭐 나치 필터에 식을 써라 이런 문제는 당연히 없지만 이거 보시면 이게 나치 필터구나. 아이고 진짜 정말 엄청나게 샤프하게 주파수를 쳐내는구나. FIR로 달성하려면 머리가 아프겠구나. 계산량이 많이 필고. 그렇지만 리니어 페이지는 FIR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제 뭐 몇 가지 유명한 필터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중요한 얘기는 앞에 다 끝났고 여기 페이지에서 중요한 얘기는 다 끝났고 이제는 몇 개의 족보 있는 필터들인가요? 여러분이 누구랑 대화를 하신다든지 문서를 보실 때 알아듣는 뭐 그러면 나치 필터 그러면 아 그럼 주파수 잘라내는 필터구나. AR 필터구나 이런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지금은 쿰 필터. 빛이죠, 빛. 왜 빛이냐? 자, 이건 필터가 어떻게 생기느냐? 꼭 살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 살을 제가 쓰는 겁니다. 얘가 쿰 필터죠. 쿰 필터. 아니 이게 뭐 중요합니까? 그렇죠. 뭐 그게 아주 중요한 건 아닌데. 자, 이거 HZ를 써봅시다. 이거의 특징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 분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분석할 수 있도록 다 배웠으니까. 네. 그러니까 제로가 어디 돼? 포르당이 맞고 포르 원점이니까. 제로가 어떻게 배치돼 있죠? 이거 갖고서 매그넷 투들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제가 4를 썼지만 8을 썼다. 그러면 이거 컴퓨터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Y에 대해서도 하는 게 있어요. Y에 대해서도 저렇게도 하고.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딱 적어보시고, 아, 별거 없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음, 아니, 왜 이거 왜 잘못 그린 것 같아요. 왜냐 잘못 그렸냐면 폴이 여기 있잖아. 폴이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그림하고 위에 그림하고 뭐 의미상은 비슷한데 딱 맞게 이런 모양이 돼. 여기서 피크 치고 피크 치고. 그런 특성은 맞다. 이제 앞으로 남은 내용이 이제 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이제 DFT, FFT, 필터 디자인인데요. 이제 뒷부분은 좀 실용적인 측면이 강해요. 계산을 어떻게 내가 경제적으로 할 것이냐 가는 거고. 아까 분석 툴이라든지 이런 건 다 필요 없어요. 내가 분석 툴에서 벌써 끝났고. 앞으로 할 내용들은 실용적인 측면이 강하다. 이걸 내가 어떻게 임플멘테이션 하는데 곱하기의 개수를 반으로 줄인다. 굉장한 거죠. 하드웨어 값을 반으로 낮출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요거 퍼즐이고, 퍼즐만 알아두셔야 돼요. 퍼즐이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그냥 만만한 로페스 피터. 근데 막상 그림을 그려보면 저 파란색 춤처럼 로페스 피터긴 한데 구체적으로 로페스 피터. 근데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y는 이렇게 그렸는데 이렇게 했다. 그럼 이게 어떤 필터 특성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예전 같은 경우는 해석이 안 됐죠, 해석이. 자, 근데 이제는 여러분 해석할 수 있는 툴을 배우셨으니, 자, 봅시다. 원래 HN이라는 필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새로운 필터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을 H. 그 얘기인 거죠. 요게 필터가 있어요. 근데 여기 마이너스 1 케이스는 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임펄스 리스폰스 관점에서는 저렇게 한 거죠. 그러면, 얘의 플랫 트랜스폼이 이거다. 그럼 얘의 플랫 트랜스폼 어떻게 되냐? 그래서 어떻게 되죠? 그리고 뭐 모듈레이션으로 생각하셔도 좋고요. 이 파란색이 파이만큼 시프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1의 케이스를 곱하는 게 어떤 이펙트를 줄지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그냥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잠깐만요. 제가 확실하게 하죠. 공식이 저도 막상 쓰지는 않거든요. 이런 식들은요. 그러다 보니 좀 헷갈리는데. 잠깐만요. CTFD 식이 어디 있나? 제가 좀 잘못 썼네요. 말하자면 여기에 대응되는 거죠. 그러니까 8 빼기 오메가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내가 이 필터 개수에 마이너스 1의 n승을 이렇게 곱했을 때 오메가가 8을 넣은 거, 8 넣은 거죠. 그랬을 때 이 필터의 특성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파란색과 빨간색 바로 구분하시니까 많은 경우에 똘똘한 로페스 필터 하나 디자인을 보면 여러 가지 쓸 수가 있고요. 가장 뭐 이런 방법도 괜찮고 요거보다 좀 바보스럽지만 뭐 더 쉬운 거는 1 빼기 이렇게 쓰는 거죠. 자, 뭐 그 얘기고요. 그다음에 두 페이지는 자, 그다음에 올 패스 필터라는 게 있습니다. 올 패스 필터. 이름 보면 아실 수 있는데 올 패스 필터는 모든 주파수를 다 상수배해서 내보냅니다. 보시면 첫 번째 줄 보시면 절대값이 G 상수죠. 그럼 당연히 드시는 생각, 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생각이 드실 수 있죠? 주파수 매그너튜드에 내가 손을 안 댈 거야. 가장 간단한 생각하시는 게 그냥 딜레이. 딜레이 해주면 이거의 트레이스 스코어 G, E, 마이너스 J 오메가 뭐 K를 다루니까.
근데 이런 올 패스 필터, AP는 올 패스 필터? 왜 있냐? 내가 매그너튜드에 손을 대고 싶지 않은데 페이지에 손을 대고 싶을 때가 있죠. 어떤 식으로 페이지가 손상을 입었다든지 해서 내가 매그너튜드는 손을 안 대고 페이지만 손을 대고 싶을 때 들어가는 게 올 패스 필터인 거고. 그냥 올 패스 필터 그러면 뭐 모든 주파수에 대해서 앰플리튜드 증폭률은 상수, 하지만 페이지는 손을 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어떻게 구현이 되느냐? 간단합니다. 폴과 제로를 이렇게 세트 마치 배치시킵니다. 폴과 제로를 세트 마치 배치시켜가지고 해놓으면 그냥 수식을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해보면 항상 크기가 상수가 나와요. 그래서 올패스 필터는 저런 식으로 폴과 제로를 배치해서 만드는구나. 이것도 자 디퍼런스 이퀘이션 한번 써보시죠. 이거 한번 바로 착 써보시죠. 자, 스케치 나오고 스케치 어려운 문제는 안 됩니다. 쉽게 푸셔야 되겠다. 퓨리어 트랜스폼을 원한다. 추정한 Z자리 EJ2 오늘가 나오는 거고. 차고망연시 원한다. 왜 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 다른 관점에서 보는 거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PK가 이제 컴플렉스 넘버가 들어가서 마음에 안 드니까요. 우리가 이제 보통 리얼 넘버를 넣고 싶다. 저 그림 보스 나오네요. 자, 요게 폴과 제로가 이렇게 배치가 되면 폴과 제로가 이렇게 되면 그다음 페이지는 보면 그룹 필라소피가 이건 미분이니까 요거 뾰족한 요게 그죠? 필라소피가. 근데 딱 보셔도 뭐 요 페이지도 아드 펑션이 아니고 개수가 리얼 넘버가 아니었구나 아실 수 있죠. 그래서 저렇게 구현을 하셔서 쓰시면 되는데 자 보통은 어떻게 되냐 하면 뭐 여기서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아무튼 어떻게 하냐면 저기 실수 개수가 되도록 세트를 갖춰서 해요. 세트를 갖춰서 한다는 대단한 얘기가 아니라 세트를 갖춰서 한다는 대단한 얘기가 아니라 여기 폴 제로였으면 여기 폴 제로 해가지고 세트를 갖춰가지고 리얼 코에피션트로 월패스 필터가 발생이 되도록 합니다. 자, 뭐,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미니멈 페이지, 뭐 맥시멈 페이지 이런 거는 뭐 우선은 넘어가겠습니다. 아실 필요 없고요. 이거 시스템도 됐고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거의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나온 내용은요. 자, 뭐 또 중요한 얘기 또 끝났고요. 지금부터 나온 내용은 뭐냐? 지금 우리가 디스크리트 타임으로 얘기를 잠깐 했지만 사실은 지금 했던 모든 이야기가 거의 1대1 대응해서 컨티뉴어스 타임 도면에서 통일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폴제로 플러스로 했던 것도 컨티뉴어스 타임에서 폴제로 플러스로 되는 거고 다 성립하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뭐, 뭐 이 과목이 이제 뭐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 프로세싱이니까 뭐 요 뒷부분은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쭉 시험 범위 아니에요. 그다음 셀 처음 보시죠. ROC 개념 나오고요. 근데 G 트랜스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원 기준인데 얘는 이제 ROC가 이렇게 T처럼 나오거든요. 뭐 ROC라는 개념이 있는 거고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도 그리고
너무너무 중요해가지고 여러분 저게 핵심적인 얘기죠. 시험범위 아닙니다. 음, 이런 얘기 나오고 자 이런 것들 시험범위 아닙니다. 그냥 쓱 보는 거예요. 그 교재 있길래. 그리고 이제 폴 제로에 대해서도 똑같은 얘기가 진행이 되는 거죠. 자, 폴은 우선 첫 번째. 우리가 디스크리트 파인셔널 프로세싱 할 때는 폴을 유니서클 안에 다 밀어넣어요. 우리가 컨티뉴어스 타임 도메인에서 뭘 한다? 그럼 모든 폴은 레프트 해프 플레인을 밀어넣어요. 그 다음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스테이블하지 않은 거니까. 뭐 얘도 뭐 부분문서 해가지고 폴 찾고 뭐 이런 걸 하고요. 보시면 이것도 뭐 무슨 말인지 잘 느낌이 뭐 자세히 하실 필요 없지만 딱 느낌이 좀 오지 않으시나요? 아 이것도 예전에 이렇게 주파수 응답이나 이런 걸 구할 때 이렇게 쪼개가지고 뭐 길이 재가지고 각도 재가지고 더하고 빼고 해서 옛날에 했었구나 이렇게 정도 하시면 되겠고요. 요 그림도 지금 대략 그런 컨셉의 그림이죠. 차이가 이제 보시면 컨티뉴어스 도메인과 디스크리트 타임 도메인에서의 차이가 무슨 차이가 있냐 하면요. 컨티뉴어스 도메인에서는 프리퀀시가 마이너스 1대부터 플러스 1대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프리퀀시 중인 거죠. 그러니까 측면에 나타나는 게 S 플레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디스크리트 타임 도메인에서 최대 주파수가 얼마죠? 디스크리트 도메인에서 최대 주파수가 2파이라고 혹은 파이. 그렇기 때문에 요게 오메가가 따라졌을 때 이동하는 게 디스크리트에서 요게 오메가에 돌아가는 거고 컨티뉴어스에서는 이게 오메가. 그러니까 뭐 멘탈 모델 생각하신다면 얘가 이렇게 싸진 게 얘라고 보시면 되죠. 좀 다르긴 한데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컨티뉴어스 타임의 주파수가 이렇게 되니까 얘 이렇게 된 게 이거. 그러니까 유니서클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이쪽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떤 주파수에 대해서 뭐 H, E, J, 오메가를 그린다. 근데 이제 G 도메인에서는 G 플레인에서는 이렇게 따라가는 느낌이에요. 응? 근데 컨티뉴어스 타임 도메인에서는 어떤 느낌? 그거를 횡단하는 그런 이제 표현의 차이가 있는데 결국은 얘가 저게 대응된다는 얘기는 폴은 이 안에 있어야지 폴은 여기 있어야지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 그림도 의미를 보시면 자 보세요. 요 주변에서 뭘 하시려고 하는 것 같고 그냥 폴과의 거리를 비치잖아요. 그냥 요 그림은 뭐예요? 이걸 X축으로 보면 그림. 뭐그 정도의 뭐 안목이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셔도 그냥 그런 관점에서 그냥 그런 안목에서 보시면 돼요. 폴이 있는 거고 내가 이 점에서 폴과의 거리, 제로와의 거리 계산해가지고 요거 하나 찍고 요게 X축인 거고 여기 네? 자, 그 다음에 뭐 이게 이제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 뭐 보면 싱크 펑션 나온 거 비슷하죠? 그렇죠?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거기도 이제 올 패스 필터 이런 개념이 당연히 있는 거고 올 패스 필터라는 거 보시면 자 보시면 폴과 제로가 어떤 대칭적인 구조를 딱 이루는 거죠. 그래서 매그네티드에 영향을 못 주더라. 어디 매그네티드에 요 라인 위에 매그네티드에 영향을 못 주더라. 보시면 폴
제로, 폴, 제로가 살짝 이루는데 저게 이제 그 X축에 대칭이 돼도 이루기 때문에 그 시스템 자체는 리얼 코에피션트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폴 제로를 배치해 놓으시면 리얼 코에피션트가 되면서 올 패스 필터가 되는 거고 올 패스 필터라는 얘기는 매그너튜드는 손은 안 되지만 페이지는 얼마든지 손이 바뀔 수가 있다. 이거는 뭐 컨티뉴어스 타임 도메인에서 그렇다. 그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뭐 미니멈 페이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렇다. 여러분이 뭐 나중에 자동 제어나 관련 과목을 자동 제어가 뭐 앞에 있는 것들 하시고 그러실 때 그 컨셉을 잘 생각하시면 한 3분의 1이나 2분의 1 정도는 그냥 거저 먹으실 수가 있어요.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자, 서머리 한번 해볼까요? 프리퀀시 리스폰스 펑션은 LTI 시스템이 인풋 시그널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인풋 시그널이 LTI 시스템에 들어가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이해하는데 뭐 쓸만하다. 그렇죠? 프리퀀시 리스폰스 펑션이 어떤 출력이 나올지 굉장히 도움을 주겠죠. 자, 두 번째, 앰플리튜드와 페이지 리스폰스는 둘 다 중요하다.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필터를 디자인할 때 둘 다 잘 생각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뭐 리니어 페이지라는 게 제한이 들어가 버리면 뭐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리니어 페이지라는 게 제한이 들어가 버리면 그다음에 FR 필터한 거고 그냥 뭐 잘 속 시원한 감이 있죠. 자, 세 번째, the location of force and zero is coupled to the shape of the impulse response. 그러니까 뭐 임펄스 리스판스의 쉐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그냥 더 넓은 의미에서 폴과 제로의 위치가 이 시스템의 특성을 그냥 결정하는 거죠. 디퍼런스 이케이션도 결정하고 임펄스 리스판스의 쉐입도 결정하고 그래서 폴 제로를 잘 배치하는 게 디자인의 기본이다. 그렇죠? 직관적인 디자인의 기본. 그 다음에 폴과 제로의 플레이스먼트를 잘 써서 모슐레이터란 말은 좀 수업 시간에 정확히 안 썼지만 나치 필터, 품 필터, 여러 필터들을 디자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랑 뭐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친 것도 아니고 그냥 폴과 제로 이렇게 몇십 개 배치했는데 여러 필터들이 나왔죠. 특히 나치 필터 같은 경우 꽤 쓸모가 있어요. 그 간단함에 비해서 내가 원하는 주파수를 확 날려버립니다. 진짜 해본 적은 없지만 뭐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해본 적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녹음을 하는데 옆에서 목가 에 하고 있어요. 제 목소리랑 같이. 그럼 제가 목의 소리가 날려버리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목 소리가 날리고 싶다. 제가 녹음을 했는데 목이 에 하고 굉장히 언어에 목 소리 내가 지우고 싶다. 목의 소리 있어서 어떻게 알지? 이걸 죽었어. 나한테 죽었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제 목소리가 죽어서 변하고 뭐 음악이 들을 수도 있고 그래서 쉬운 건 아니고 뭔가 제가 봤을 때 제일 무난한 방법은 목에 엥할 때에 그만큼 잘라서 크레이트 해서 보는 거죠. 또 어떻게 되겠어요? 엥 하는 데가 있죠. 그걸 보고서 모기 소리의 주파수가 어딘지를 딱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오메가 고기를 확 없애버리면 되는 거죠. 어떻게 없앤다? 제로를 넣는데 그냥 제로를 넣는 것보다도 조금 우아한 방법이 나치 필터 쓰는 거죠. 물론 제로는 넣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오메가 제로를 제가 스펙트럼 보고 찾아내야 되죠. 그러고는 뭐 앱을 하나 개발하시면 되죠. 모기 소리 제거기 뭐 이러면서. 모기가 뭐 앵한 소리가 좋아서 비슷비슷하겠죠.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디지털 신호 처리를 한다는 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내가 상황에 맞는 필터를
하는데 필터 디자인에서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홀저로 로케이션을 뭐 이렇게 잘 대칭이 되도록 넣는다든지 이러면 올패스 필터란 이런 걸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나왔던 얘기는 사실 다 컨티뉴어스 타임에서도 적용이 된다. 자, 제가 강의 노트를 좀 늦게 올렸는데요. 시간이 남았으니까 다음 번에는 조금 더 하다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연구는 학부 때 들은 과목 중에서 무슨 과목이 가장 이해가 안 됐어요? 이건 도저히 뭐 원점으로 그래서 지금 한 분한테 안 물어봤더니 누구한테 안 물어봤죠, 지금. 한번 여쭤봤나? 참고로 저는 전자회로를 3수강을 했었는데 3번 들으니까 좀 알죠. 저 때는 BJT 배웠습니다. 지금도 BJT 배워요. BJT랑 뭐 스페셜 기준이 어떤지. 그 교수님 사이에서도 자꾸 그거로 이제 말이 나오는 게 BJT는 요즘에 안 쓴다. 그걸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근데 BJT 가르쳐야 된다는 주장은 BJT에서 다 이론을 배우면 그냥 모스펫 적용하면 된다. BJT를 따로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방법론을 배우는 거고 BJT가 사실 모스펫보다 복잡하잖아요. BJT 가르치면 모스펫 자유이 되니까 그냥 삼삼 그래서 교수님들 사이에서도 좀 얘기했습니다. 한참 열심히 공부할 때는 OPMF도 다 그리고 그랬었는데 그랬었는데 옛날 얘기죠. 자, 자 이제 디스크릿 퓨리의 트랜스폼이 되겠습니다. 자, 자 우리가 GTFT, GTFS, GTFT 했죠. 아니 근데 이제 여러분이 질문하시면 또? 뭐 이런 생각 들 수가 있죠. TFT? 인데 이게 이제 뭐 방금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어떤 신호나 이런 걸 분석할 수 있는 툴은 다 배우셨어요. 다 배우셨어요. 이제 남은 거는 현실적인 구현이라든지 현실적인 시스템 만들기 위한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뭐가 문제냐? 자, 뭐가 문제냐 하면 CTF-TC가 어떻게 되나요? 사실 뭐 뭐야? 뭐 그냥 시간 뭐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니까 그냥 그런 것다 하고 보시면 돼요. 저걸 실현시킬 방법이 있나요? 실현시킨다는 얘기는 컴퓨터를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기본적으로 컴퓨터는 답변하고는 안 하죠. 굉장히 뭐 간단한 꼴이 있다든지 계산량을 많이 수입하면 변사할 수 있다. 이건 맞죠. 근데 여러분이 이거 지금 저 단말기에서 뭔가를 빨리 처리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근데 많이 할 수 있죠. 계산량 많이 수입. 근데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당연히 이론적인 것들이지만 별로 안 맞아요. 그냥 구현하려면. DTFT? 이게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죠. 이거는 적분이 없네요. 괜찮네요.
꼭 그렇지도 않아요. 보시면 그 있잖아요. 뭐 대강 이런 느낌이잖아요. 뭐 정확히 이 좁은 하면요. 오메가가 어떻게 돼요? 컨티뉴어스 베리어블이죠. 그냥 컴퓨터는 안 맞는다고요. 컴퓨터를 하려고 그러면 생각보세요. 매트에 넣어서 매트에서 100개건 1000개건 좋은데 개수를 딱딱 끊어서 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컨티뉴어스를 하게 되면 기계랑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내가 다룰 수 있느냐라는 게 이제 DFT의 이제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내가 컴퓨터를 통해서 실현시키겠다는 생각이 강한 거죠. DSP 칩을 통해서 실현시키겠다는 건데. 자, 현실적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말을 했어요. 한 1분 정도. 이게 이제 말을 한 거고, 요거죠. 타임 도메인 데이터다가 이걸 이제 샘플링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래서 제 목소리를 갖고서 뭐 처리를 한다든지 저장을 한다든지 프로세싱을 한다든지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DTFT가 이제 좋은 옵션이죠.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어, 보통 유한한 시간만 얘기하니까 이쪽은 0이 무한대 있고 0이 무한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가 컨티뉴어스라서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저거를 처리하는 거랑 이걸 쓰는 거랑 비슷한 효과를 내면서 뭔가 디스크릿하게 만들고 싶은 거죠. 주파수 도메인에서도 디스크릿하게 만들고 싶은 거죠. 타임 도메인에서 디스크릿하게 됐죠. 근데 주파수 도메인에서 디스크릿하게 만들고 싶은 거죠. 얘기한 좀 오래됐지만 주파수 도메인에서 디스크릿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무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얘기한 건 이거지만 이거를 항상 속의 신호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커피 붙이기. 커피 붙이기를 하는 항상 속의 신호를 만들어서 얘를 처리를 하는 거죠. 이런 상상 속의 신호를 처리하는 게 DFT. 엄마 뭐 저걸 다 처리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이거 이퀴벌런트를 한 걸 처리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리즈랑 또 뭐 겹치게 되겠죠. 주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자, 그럼 요 커피 앤 페이스트 요 길이가 어느 정도 돼야지 의미가 있을까요? 멀찌감 썰쳐요. 너무 페이스트하면 겹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거를 어느 정도 적당히 벌려서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는 방법들이 이제 DFT인 거죠. 그러니까 실현이 우리가 쓰는 프랙티컬 시스템이 실현되는 방법들은 다 DFT를 써서 실현을 해요. 아니 잠깐만요. 아니 이거는 시스템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분석을 하는 건데 분석이 아니라 실현할 때는 차분방 정식으로 실현한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럴 수 있죠. 자, IR 필터는 차분방 정식으로 실현이 돼요. FR 필터는 차분방 정식으로 실현이 될 수 있죠, 물론. 그렇지만 계산량이 훨씬 적게 되는 방법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FR 필터를 만들었다고 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뭐 수업 시간에 배우니까 뭐 탭수가 이렇게 뭐 3개, 4개 이렇게 배우죠. 실제로는 한 100개 정도는 뭐 우습죠. 이럴 때 이거를 한 번 얻으려면 최소 곱하기 100번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현할 수 있어요, 물론. 구현해도 되고, 뭐 그냥 간단 테스트용으로 이렇게 구현해도 되는데 곱하기 개수가 너무 많다. 어떻게 구현을 하느냐?
n이라는 게 있으면 이게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거고 얘를 BFT하고 얘를 BFT하고 얘를 BFT하죠. 그 BFT한 결과를 곱한 다음에 인버스 BFT해요. EFT, EFT, I.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주파수 도메인을 계속 이제 분석하는 툴로만 봤는데 결국 따지고 계산해 봤더니 필터링을 하는 것조차도 주파수 도메인으로 보낸 다음에 거기서 곱한 다음에 인버스 트랜스폼을 했는 게 계산량이 훨씬 적게 됩니다. 그래서 FIR 필터는 3탭짜리 이런 거 말고 탭 수가 100개만 돼요. 뭐 이러면 여러분이 쓰시는 모든 FIR 필터 시스템들은 내부적으로 이렇게 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이제 DFD에서 이해하는 게 사실은 이것도 좀 어려워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 과목이 학부 과목 중에서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많은 컨셉들이 나와요. 이 DFT라는 거는 결국은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그 신호 표현과 상관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진짜 필터링을 실현을 한다고 했을 때 시스템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냐. 당연히 어떻게 구성하냐. 필터 디자인 잘 하시고 그 필터는 어떻게 구현했느냐. 입력 신호 FFT 필터 미리 FFT 하면 되겠죠. 그래서 곱해서 I FFT 와, 이게 교과서겠네요. 계산량이 5도를 하나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항상 초월하는 옵션 한번 그렇게 얘기 진행이 될 거고요. 자, 먼저 복습을 좀 하시고서 들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얘기가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적분 나오자. 적분 안 되는데 그냥 DFT로 가자라는 거고. 자, DFT식은 또 라지 n이라는 게 내가 얼마만큼 따라서 줄 수 있지 라지 n이고 라지는 좀 키울 수도 있고 최소 어느 거는 커야 돼요. 최소 어느 미니멈이 있어요. 그것도 하겠지만 또 10인 거고 뭔가 일단 패턴과 비슷하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그러면 다음 시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